네, 안녕하세요. 제가 1편에는 미얀마가 현재 콘도를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뼈대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미얀마 콘도 역사 한 10여 년간의 역사를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미얀마에서 뭐 19년,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흘러가는 모든 콘도 매매 과정을 좀 지켜봤고요, 옆에서. 그리고 쇼룸에도 상당히 많이 갔었었어요, 제가. 현재도 가끔 다니긴 하지만, 그런 저희 기본 경험하고 제가 또 이제 가서 여러 미팅했던,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 이제 비디오를 찍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미얀마 콘도 매매 역사는 일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본인의 명의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편에서는 말씀드렸죠. 현재는 미얀마의 엄연히 외국인이 콘도를 매매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도 사고 있고 그리고 산 세대가 제가 얼추 계산하기는 한 3천에서 5천 세대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엄연히 이제 매매가 되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명의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는 분도 없었고요. 그 이유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콘도법이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모든 부동산 명의가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이제 뇌리에 각인이 돼서, 그 뭐 외국인들이 뭐 감히 어떤 콘도를 사거나 뭐 땅을 산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10년, 12년부터 되면서 활발히 미얀마의 콘도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 콘도 프로젝트를 하는 건설사가 이제 뭐 매매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매매를 시작하는 전초 시작이 됩니다. 네. 뭐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이제 2010년, 12년에 이제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 건설사나 아니면 이제 뭐 미얀마 어, 콘도 회사 개발사들이 해외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정부 부지죠. 정부 부지를 70년 이제 임대를 하는 BOT 개념으로 이제 건설을 시작을 많이 했고요. 일부는 개인 부지에다 하는 콘도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자본은 그 당시에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았고 홍콩 자본도 좀 있었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더 센트럴 콘도 같은 경우는 홍콩 자본이고요. 그다음 싱가폴 자본도 네, 들어와서 미얀마에 여러 콘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싱가폴 자본이 미얀마에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 그 뒤에는 다 싱가폴 자본들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트라이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노에서 이노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게 예전에 한화에서 진행을 했던 그 트라이톤이라는 컨도 프로젝트였어요. 네, 여기가 이제 양곤 호텔이 있었고 여기가 팔마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하나에서 진행했던 트라이톤 프로젝트였습니다. 트라이톤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이제 건물이 세 개니까 트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어, 이제 이거는 진행이 중간에 스탑이 됐고요. 어, 이제 현재는 그 부지 자리에 다른 이제 주상 복합은 아니고 약간 7층, 8층 유럽식의 어떤 그 콘도를 지금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동 정도만 올라왔고 아직은 이제 막 초기 단계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에 2012년, 뭐 13년, 14년도에는 계약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여러 쇼룸을 다녔었거든요. 잼스, 뭐 더 센트럴, 골든 시티, 렉 스윗.
레이크 스윗은 지금 미얀마 플라자에 짓고 있는 콘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쇼룸들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2012년, 14년도에 쇼룸, 그러니까 세일즈 오피스지요. 거기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은 못 산다. 콘도법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현지인을 동행을 해라. 현지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2개를 써라. 그러면 이제 현지인 계약서랑 분양사무소 계약서 하나, 그리고 저랑 외국인이랑 이제 분양사무소 계약을 2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가지고 있다가 콘도법이 나오면 현지인하고 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외국인하고 나랑 쓴 계약서가 유효화해서 자동스럽게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외국인은 계약을 못하니까 현지인만 데리고 와라. 현지인하고만 계약서를 쓸 수 있다라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계약서 하나에 현지인 이름도 들어가고 외국 사람 이름도 넣어가지고 일단 쓰고 나중에 콘도법이 나오면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 당시 10여 년 전, 8년? 10년 전에는 미얀마의 대부분 콘도 프로젝트들이 외국인이 직접 외국인 명의로 못 샀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대동하라고 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더 센트럴에서 외국인한테 임대 계약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최초로 이걸 진행한 데는 더 센트럴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센트럴에서 이제 임대 계약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팔았냐? 외국인 명의로도 얘네들이 그냥 계약을 해줘요. 그리고 외국인한테 그 대신 계약은 70년 리스 계약으로 써주고 그 계약서를 네피도에 보내서 정식으로 세금, 인지세하고 뭐 상업세 내고 이렇게 진행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콘도들, 뭐 예를 들어서 골든시티나 레이크 스윗 같은 데들이요. 이런 데 이제 지켜보니까 본인들은 이제 외국인한테 다이렉트로 안 팔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현지인한테 파는 게 물량이 더 이상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미얀마 부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소수 한계가 있는데 계속 콘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지인한테 파니까 더 이상 현지인이 못 사고 외국인은 계약이 안 되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든시티나 다른 콘도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센토리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든시티에서 중국에다가 막 많이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국 쪽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중국인을 이제 모시고 와서 여기서 리즈 계약으로 센트럴처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시티도 분양이 주춤했다가 다시 잘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콘도들도 레이크 스윗이나 다른 콘도도 이제 그렇게 팔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뭐 그때까지도 일부 콘도들, 잼스, 크리스탈, 그다음 스타시티 같은 콘도들은 부지 자체가 개인 부지 아니면 정부 프로젝트랑 연결되어 있는 부지라서 그쪽 콘도들 일부는 이렇게 리스 계약으로 못 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지인한테 파는 콘도도 있었습니다.